빚내서 집 사라. 대출 중심의 주택 정책을 뒷받침하는데 허그의 보증이 역할을 했다. 깡통 전세는 사실상 정책적 실패에 기인한 겁니다. 이게 깡통 주택 비율 예측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예측은 하기는 어려운데 대책이 전혀 없다는 얘기거든요. 시세의 100%를 주택 가격으로 인정하고 보증해 준 거예요. 허그가 보증해 준 데는 다 깡통 전세 가능성이 높다. 뭐 전부 다라고 말씀 가격이 내려가면 그만큼 다 깡통 전세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런 허점을 이용해서 전세 사기가 등장한 거예요. 네, 허그 부사장님. 예. 그 깡통 전세하고 전세 사기는 다른 거죠. 국토부는 전세 사기, 이 사기 범죄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하고 오늘 부사장님도 사기 대책을 주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둘은? 완전히 다른 개념은 아니고요. 서로 연결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이게 전세 사기하고 깡통 전세는 예. 책임 주체가 다른 겁니다. 그렇죠? 예. 이건 사기 범죄는 범죄예요. 예. 깡통 전세는 사실상 정책적 실패에 기인한 겁니다. 이게 이 두 가지도 구별 없이 막 쓰고 있고요. 작년에 이제 대입 연재가 5천억으로 가장 높다 했는데 올해는 8월에 벌써 4,300이거든요. 사실 전세 사기는 신축 빌라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사기 범죄가 많아요. 예.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깡통 전세의 성격의 사고가 지금 많이 나고 있는 겁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근본적인 성찰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보증을 제공한 주택 중에서 깡통 주택 비율 예측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예측은 하기는 어려운데 그걸 예측 못하면 어떻게 대책을 세우죠? 저희가 네. 통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채 비율이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통계를 90%, 주세요. 70%. 예. 그 자료를 달라는데 왜 안 줍니까? 깡통 주택 비율도 예측 못하면은 허그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어디까지인지, 여력이 있는지, 정부는 뭘 준비해야 되는지 대책이 전혀 없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자금 조달 계획서 3년 분석해서 보니까 전세가율이 80%가 넘는 갭투기 깡통 전세 고위험군이 12만이었어요. 근데 허그가 보증 한 20% 정도 감당하고 있죠. 이걸 단순 계산만 해도 2만 4천 채예요. 2만 4천 채면 지금까지 대입 연재한 거를 평균 내서 하면은 최소한 5, 6조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150%로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훨씬 더 이거보다 심각할 거예요, 제가 볼 때. 오늘 같은 날은 허그가 앞으로 깡통 전세의 위험이 얼마나 되고 총액이 얼마나 예측되고 그 대안은 뭔지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아예 깡통 주택 비율 예측도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그 부분은 의원님 지적처럼 저희가 연구를 바로 조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한심한 얘기입니까, 지금. 근데 저는 이제 허그가 세입자들을 위해서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는 평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과 같은 깡통 전세 사기가 이루어지는데 허그도 한몫했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우선 첫째, 허그는 지금 공시가격의 15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해 줬잖아요. 15년부터. 주택금융공사와 서울보증보험은 120에서 130까지만 인정하거든요. 허그는 과도하게 보증해 줬죠.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70%니까 70%에 150%면 100%예요. 그러니까 시세의 10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하고 보증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허그가 보증해 준 데는 다 깡통 전세 가능성이 높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뭐 전부 다라고 말씀 가격이 내려가면 그만큼 다 깡통 전세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아무래도 그럴 위험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과도하게 보증을 해줬나? 결국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빚내서 집 사라. 말하자면 대출 중심의 주택 정책을 뒷받침하는데 허그의 보증이 역할을 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주택금융공사나 서울보증보험은 그래도 한 뭐 80% 집값에 한 85% 이렇게 대출한 거죠. 그러니까 집값이 그렇게 폭등했을 때 집값의 하락 국면에 대한 대비도 없다면 그건 금융기관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거래가 없는 신축주택의 경우 감정평가를 세입자한테 맡겼어요. 내가 보증해 주는데 그 감정평가를 빌리는 사람한테 맡겼다. 저는 이거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들 돈 아니라고 그냥 막 보증해 줍니까? 그러니까 이런 허점을 이용해서 전세 사기가 등장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럼 책임 보증공사가 다 져야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허그의 손실은 공적 자금 손실이고 국민 세금으로 전세 사기 지원해 주는데 이 전세 사기를 불러온 책임이 허그에 있다. 이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책이 뭐냐? 우선 예방 홍보 이전에 기준 자체를 바꿔야 되죠. 깡통 전세가 앞으로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막 집값 하락 국면에서 계속 150% 유지할 겁니까? 세입자한테 감정해오라고 할 거예요?
이런 그 허그 자체의 성찰을 통해서 원칙을 바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이제 세입자들이 이걸 하면 허그에서 대입연재 해주고 그리고 경매를 통해서 비용을 환수하지 않습니까? 세입자들은 어디 이사갈 데가 없는 분들이 많고 그 자리에 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피해주택을 당장 경매에 넘기지 말고 리츠를 구성해서 허그가 한 3, 4년 정도 보유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세입자들에게 안정적으로 거주를 보장해주고 그 중에서 공공주택으로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공 매입 임대주택으로 활용을 하고 또는 비영리기관이나 사회적 기업들과 함께 사회주택으로 활용하자 이런 적극적인 대책을 국토부와 함께 그 대안을 검토해 보시기를 요청합니다. 예, 이거는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을 수 있을 정도의 물량이 된다고 보거든요. 장관이 매번 이야기하는 게 경착륙을 막겠다 했는데 공공 물량이 있어야 그것도 컨트롤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두 가지 부분도 관련해서 제가 종합국과 함께 이야기할 겁니다. 대출 중심의 주택 정책을 무리한 보증으로 뒷받침해 주다가 깡통 전세, 전세 사기 지금 불러왔다. 이 부분에 대한 책임하고요. 깡통 전세의 대안으로서 홍보, 예보 이런 거 하시면서 보다 근본적으로 기준들을 검토하고 그것을 수정하는 것과 아우러서 공공 매입 임대주택 확충의 관점에서 대안을 마련해 보는 게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